네, 제가 어렸을 때 수학을 무척 좋아했어요. 수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보다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적이 더 잘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수학 질문을 이제 많이 한 질문을 이제 저한테 많이 했었는데, 아이들 질문을 받아주다 보니까 나중에 커서 수학 선생님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어느 학원을 이제 들어갔는데, 그 수학 선생님이 너무 자상하셔서 첫날인데도 수업 듣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수학을 너무 재미있게 잘 가르쳐 주셔서 그때 이제 속으로 나도 나중에 커서 수학 선생님이 되면 저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장래희망을 수학 선생님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이제 따라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상위권 학생이냐, 중위권 학생이냐, 하위권 학생이냐, 아니면 이제 선행 수업이냐, 심화 수업이냐에 따라 조금 다를 텐데, 그러니까 모든 걸 포함하는 것 중에 제일 우선시하는 거는 제가 이제 수업을 들어갈 때 우리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딱 아이들한테 수업을 했는데 잘 못 알아들어서 똑같은 걸 세 번, 네 번 반복을 해서 수업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아이들을 못 알아듣는다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아이들이 참 수업 듣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이들이 모를 수 있다는 걸 좀 우선 깔고, 그 이후에 이제 만약에 선행 수업이면 선행 수업이 이제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 개념을 배우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개념 생기지 않도록 잘 지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개념을 생기지 않으려면 우선은 개념 설명을 해주고 다양한 예를 보여주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다양한 예를 보여주면서 오개념 생기지 않도록 지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하면, 그러니까 주요 과목이든 아니든 그냥 열심히 잘 듣고, 제가 대학 갈 때는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갔는데 내신은 솔직히 거의 필요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뭐 예체능이든 뭐든 주요 과목이든 예체능이든 그냥 다 공부 열심히 했고 수능도 이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곰 같은 학생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얌체같이 주요 과목 공부만 하고 예체능 공부를 좀 덜 했으면 더 어땠을까 싶고, 그리고 뭐 체육 시간에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친구들하고 같이 운동하고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방법을 이제 질문을 이제 많이 봤는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야 기초가 튼튼하게 잘 쌓아 올려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행 개념을 들을 때, 선행 개념을 들을 때 개념을 처음 들을 때가 또 제일 중요하고요. 개념 설명을 잘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조용히 자기만의 방법으로 개념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개념 정리를 한 이후에는 예제와 유제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배운 개념을 실제로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심화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모든 개념들을 다 동원해서 심화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아마 이제 어려워서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빨리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그동안 배웠던 모든 개념을 적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한 시간이 자기 실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저희 늘푸른에서 작년에 졸업한 학생이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데요. 그 학생이 저희 늘푸른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말이었어요. 근데 제일 아랫반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원래 꿈이 미대였다. 원래 수학 공부할 생각이 없었던 학생이에요. 근데 미술을 하다 보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미술보다는 차라리 이과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늘푸른에 들어온 거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서 이 아이가 지금 너무 선행도 부족하고 심화도 부족하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마침 겨울방학 시즌이어서 겨울방학 때 남는 시간에 아이와 약속을 잡아서 보충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업도 열심히 잘 듣고 보충도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추가로 내준 숙제도 완벽하게 해오는 걸 보고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잘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고2 때 1년간 지도를 했는데 반배치고사 볼 때마다 승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2 말에는 저희 학원 거의 최고반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 아이가 너무 이제 기억에 남는데, 근데 하나가 아쉬운 게 이 아이가 약간 이제 멘탈이 조금 약했는데
멘탈이 약하다 보니까 시험을 봤을 때 잘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조금 이제 잘 안 나왔을 때는 무척 많이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같이 울고 그랬습니다. 근데 같이 격려해주고 하다 보니까 정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생각나는 학생입니다. 네, 저희가 2011년에 10년이죠. 10년에 고강현 대표님과 10분 정도의 아주 패기 넘치고 열정 많으신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제 학원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준비된 게 없어서 매일 밤마다 모여서 밤 늦게까지 준비를 하냐고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항상 이제 저희 선생님들을 챙겨주시는 대표님과 마음 맞는 선생님들과 같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은 고됐으나 정신적으로는 너무 즐겁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커서 저희들 푸른학원이 많이 커서 너무 기쁘고요. 지금 한 8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목표는 20년 꽉꽉 채워서 푸른에서 영원히 이제 함께 할 계획이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신병 같은 느낌이었어요. 열정밖에 없었고 축적된 것도 하나도 없어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8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이제 말년병장입니다. 말년병장이라 책에 다 잡혀져 있고 노하우도 많아서 이제 저희는 완전 건축된 완전히 다 잘 쌓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오래오래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고3을 담당하다 보니까 우선 고3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자면 가끔씩 수업을 하다가도 아이들이 되게 진지하고 약간 좀 떨리는 얼굴로 선생님 저 이대로 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대학 못 가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약간 좀 걱정스러워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제 그 아이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이 아이들이 키도 뭐 다들 180대 가고 다 큰 아이들이 아직은 많이 어리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우선은 제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거기서 당황을 하거나 뭐 대답을 못 해주면 아이들이 더 걱정을 할 거니까 아니다, 무조건 갈 수 있다, 지금처럼만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는 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뭘까 빨리빨리 찾아서 추가로 더 출력을 해주고 따로 뭐 챙겨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좀 끝까지 힘내라고 얘기 좀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좀 상위 그룹 아이들은 벌써 1학년 때부터 준비를 차곡차곡 잘 해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이제 남은 기간에 자기가 했던 거 마무리 꼼꼼하게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아직 이제 좀 준비가 덜 돼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정시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정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라고 봐요. 지금 매달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의고사 열심히 잘 보고 채점한 다음에 틀린 거 자기 오답 정의 완벽하게 하고, 반드시 자기가 뭘 틀렸으면 그거에 관련된 파트 유사 문제 꼭 찾아서 풀어야 된다. 못 찾겠으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라, 내가 찾아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틀린 거 자기 다시는 안 틀리게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봅니다.